현대 마닐라의 중심에서 여전히 쓰레기로 생존하고 음식 찌꺼기를 먹으며 임시 지붕 아래에서 잠을 자는 공동체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빈곤의 깊은 곳에서도 희망은 조용히 피어난다. 여성들의 손에서,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굳센 정신에서, 해피랜드와 산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귀 기울여야 할까? 이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자. 해피랜드, 쓰레기가 마지막 생명줄이 되는 곳. 마닐라 중심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인 수도 중 하나로 반짝이는 쇼핑몰과 55성급 호텔, 고급 레스토랑으로 유명한 이 도시에는 그림자에 가려진 숨겨진 세계가 있다. 해피랜드, 행복의 땅이라는 이름은 매일 쓰레기에 의존해 살아가는 수천 명의 잔혹한 현실 앞에서는 잔인한 농담처럼 들린다. 이곳에서는 삶과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는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버려진 것의 경계가 사라졌다. 파그파그, 식당 쓰레기통에서 주워 대충 씻은 후 다시 튀긴 음식 찌꺼기는 이제 주된 영양 공급원이 되었다. 매일 파그파그를 먹을 수 있는 것은 행운이다. 많은 가정에서는 그것이 축복이라 여겨진다. 아이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자라며 연기와 먼지를 들이마시고 글을 배우기 전 생존부터 배운다. 아침이면 학교 대신 쓰레기장으로 부모를 따라가 비닐봉지나 고기 뼈를 뒤진다. 해피랜드는 단순한 빈곤의 상징이 아니다. 불평등이 극도로 확대된 모습이다. 몇 블록만 가면 수백 달러를 쓰며 고급 식사를 즐기고 와인을 에어컨 아래에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 그에 반해 이곳에서는 든 닭껍질 한 조각이 하루의 기쁨이 된다. 이 대비는 단순히 눈을 놀라게 하는 것을 넘어 묻게 만든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그 옆에서 완전히 잊혀진 어둠의 구석들이 존재하는 사회가 진정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는가? 해피랜드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곳이다. 그러나 그 존재 속 인내하며 연결되어 있으며 회복력 있는 애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 쓰레기와 빈곤 아래에도 여전히 조용히 뛰는 공동체의 심장이 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혹시 점심이 좀 싱겁다고 불평한 적이 있는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닭뼈를 두고 다툰다고 상상해보라. 아니, 상상만 하지 말자. 좋아요, 공유, 댓글 남겨보자. 당신은 과연 인생에 한 번쯤 파그파그를 먹어볼 용기가 있을까? 아니면 그런 건 진짜 용자에게 맡겨야 할까? 산지, 시간 속에 사라져가는 잊혀진 항구. 산지, 오늘날 마닐라만 옆에 자리한 그저 평범해 보이는 땅은 한때 이 지역의 해상무역 네트워크에서 빛나는 해양 보석이었다. 스페인 식민 통치 시절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로 배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고 물자가 계속 이동했으며 어촌 공동체는 활기찬 해안 시장을 중심으로 번창했다. 산지는 바다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바다를 위해 존재했다. 어업은 생계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세대를 이어 전해진 문화이자 기억이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이 단절된 듯 산지는 조용히 발전의 경쟁에서 뒤처졌다. 현대적 기계를 갖춘 산업 항구가 부상하고 해운 루트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글로벌 물류 기업들이 철수했다. 산지는 살아있는 유물처럼 남겨졌다. 더 이상 울리는 배의 경적도, 분주한 아침 시장도 없이 소금기에 바랜 벽돌들만이 영광의 유령을 암시할 뿐이다. 경제가 무너지자 많은 젊은이들이 마을을 떠났다. 남은 이들은 대부분 노인과 여성들로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도 산지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간직하고 있다. 구불구불한 집들 속에서는 여전히 민속 축제를 기념하고 바다를 기리는 촛불을 밝히며 많이 물고기로 가득했던 시절을 아이들에게 들려준다. 이들은 산지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 믿는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억과 믿음,
그리고 인간 정신을 통해서 산지는 죽지 않았다. 그저 잠들어 있을 뿐이며 떠나지 않은 사람들의 조용한 결단으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산지의 여성들, 다시 태어난 공동체의 심장. 바다가 더 이상 물고기를 내주지 않고 남성들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후 산지에 남은 이들, 대부분 여성들, 은 공동체의 새로운 장을 조용히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더 이상 부엌이나 밭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들은 앞으로도 나서서 주요 생계 부양자가 되었고 더 중요하게는 희망의 설계자가 되었다. 처음엔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유기농 채소를 기르고 닭을 키우고 전통 방식으로 생선을 보존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다. 그러다 점차 그룹을 만들고 지식을 공유하며 소규모의 통제 가능한 생산 체인을 조직하고 지역 경제를 서서히 구축했다. 이는 단지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가 아니라 서로 믿고 돕는 여성들 간의 네트워크로 이뤄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이들 중 많은 여성들이 농업과 공동체 기반 관광을 과감히 결합시켰다. 이제 사람들은 단지 바다를 보러 산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람들과 함께 살며 키닐라우 요리를 하고 마을 전설을 듣고 여과되지 않은 진짜 삶을 체험하기 위해 온다. 한때 뒤따르는 존재로만 여겨졌던 이 여성들은 이제는 지도자이자 기억의 수호자이며 미래를 여는 개척자가 되었다. 이들은 자원봉사 수업을 운영하고 마을 학교를 지키며 서로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친다. 정치인도 아니고 기업가도 아니지만 이들은 매일 공동체를 한 걸음씩 앞으로 이끈다.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이 미친 듯이 돌고 있는 지금, 이들은 조용한 끈기와 땅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되는 진정한 발전이란 무엇인지 보여준다. 음식이 학교를 대신할 때 한 아이가 식사와 교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장면만큼 사회적 불의를 잘 보여주는 이미지는 없다. 해피랜드나 산지 같은 곳에서는 이 장면이 극적인 연출이 아니라 일상의 현실이다. 한 가정의 모든 수입이 겨우 쌀 한 포대를 살 수 있을 정도라면 책과 교복, 수업료는 곧 사치품이 된다. 교육,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는 여유 있는 자들만의 특권이 되어버린다. 아이들이 일찍 학교를 그만두고 거리에서 과자를 팔거나 어린 동생을 돌보거나 어머니를 도와 물을 나르는 일은 흔한 일이다. 겨우 9살 아이가 밥값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어머니는 아이의 학비를 아끼기 위해 자신의 끼니를 거른다.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마음 아프게도 자녀의 학업을 포기하게 만든다.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속에서도 희망의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바야니안 정신, 서로 돕는 깊은 필리핀 문화적 가치, 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웃들은 쌀 한 캔, 여분의 공책을 나눠준다. 교회는 무료 학습센터를 열고 마을 교사들은 부모들을 설득하러 집집마다 방문한다. 이러한 조용한 노력들이야말로 어떤 전국적 프로그램보다 오래가는 힘을 가진다. 이곳의 어머니들은 단지 아이들을 먹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꿈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 학교에 가는 꿈, 열정을 좇는 꿈, 한계를 넘는 지식으로 자라는 꿈. 그 꿈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뿌리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여전히 꿈꿀 수 있고 여전히 학교에 갈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공동체에는 여전히 미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난에서 희망으로 산지는 한때 깊은 상처로 점철된 공동체였다. 무너진 기반시설, 고갈된 자원, 그리고 절망을 낳은 높은 실업률. 하지만 바로 그 위기 속에서 새로운 회복 모델이 떠올랐다. 대규모 외부 투자가 아니라 지역의 회복력과 민첩한 소규모 이니셔티브에 기반한 것이다. 마이크로파이낸스, 담보 없이 제공되는 소액대출,
지금껏 은행 접근이 불가능했던 수백 가정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다. 덕분에 어머니는 사리사리 가게를 열 수 있고 아버지는 목공 작업을 위한 도구를 구입할 수 있으며 청년들은 소규모 유기농 농업이나 가축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다.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게 해주는 힘이다. 많은 이니셔티브들은 직업 교육과 기업 가적 사고도 포함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지역 조건에 맞는 사업 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부 선구적 모델은 태양광 활용, 유기비료 생산, 재활용 수공예품 같은 아이디어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환경 가치 및 지속 가능성과도 맞닿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단순히 생계를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존엄을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더 이상 스스로를 사회의 짐이 아니라 해결책의 일부로 여길 수 있을 때 그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다. 이렇게 작지만 강한 뿌리에서 순환적이며 친환경적이고 지역 주도의 경제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다. 회복력 있고 가능성으로 가득한 형태로. 여성이 이끄는 공동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리다. 예전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말이 국제회의에서나 들리던 말이었지만 오늘날 산지에서는 바로 여성들의 손으로 한때 취약한 존재로 여겨졌던 이들이 이를 매일 실천하고 있다. 국가나 대형 기관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자체 환경 행동 그룹을 결성해 해안가 맹그로브 숲을 복원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땅과 물,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있다. 노인을 위한 문해 교육, 학교 밖, 아동을 위한 문화 수업,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 지원도 이들이 주도한다. 이들의 노력은 단발적 행동을 넘어선다. 이들은 글로벌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지식을 얻으며 기술을 수용하고 지역 문화를 존중하는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줄 안다. 세계적 학습과 지역 정체성이 결합된 이 방식은 진정한 바닥에서 위로 올라오는 개발 모델을 만들었다. 외부에서 강요된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더 안정적이고 더 적절하며 더 지속 가능하다. 오늘날 산지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구호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 과정 안에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역할과 목소리, 그리고 미래를 만들 권리를 가진다. 이 여성들은 단순히 자연과 교육을 지키는 것을 넘어 강함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쓰고 있다. 진정한 변화의 힘은 가장 조용한 주체에게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스 레이디란 반드시 정장을 입어야 하는 걸까? 산지에서의 진짜 여왕들은 나무를 심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맹그로브 하나씩 지구를 구한다. 만약 친구들과 함께 재활용 활동을 주도하거나 뒷마당에 나무를 심은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보자. 그린 스쿼드 출석 체크. 작은 것에서 피어난 희망, 조용한 부활. 산지,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잊혀졌던 해양 공동체에서 변화는 콘크리트 대형 프로젝트나 눈에 띄는 원조 패키지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주 작은 것들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사리사리 가게, 동네 소매점, 임시 공동부엌, 매주 해안 쓰레기를 줍는 청년들. 이런 소박한 노력들은 거대한 힘을 숨기고 있다. 신뢰를 촉진하고 공동체 유대를 형성하는 힘. 한부모가 연 사리사리 가게는 단순한 상점이 아니다. 동네 전체의 쉼터다. 사람들은 단순히 생필품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소식을 나누고 고충을 털어놓고 관계를 다시 연결하러 들른다. 공식 마이크로 대출이 아직 닿지 않는 이곳에서 이런 가게들은 신뢰에 기반한 외상거래의 거점이 되며 소박하지만 꾸준한 수입을 여러 가정에 제공한다. 남은 음식으로 몇 이웃이 시작한 공동부엌은 점차 확장 가능한 모델로 발전했다. 비영리 단체들이 장비, 식자재, 운영 교육을 제공하며 참여하고 있다. 단기적 해결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지역 영양기지가 되어 식량 안보와 사회 결속의 핵심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청년들이 실업에 굴하지 않고 장기적 효과를 낳는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쓰레기 분리 수거 캠페인을 운영하고 플라스틱을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며 기후변화에 대한 벽화를 그리고 공터에 나무를 심는 도시 녹화 그룹도 만든다. 이런 노력들은 단순히 환경을 정화할 뿐 아니라 학습 공간을 만들고 창의력을 키우며 청년들의 리더십을 기르는 계기가 된다. 이 작은 조각들은 따로 보면 하찮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의 헌신으로 연결되면 회복을 위한 강력한 생태계를 형성한다. 모든 행동과 모든 사람은 아무리 작아도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산지는 외부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는다. 산지는 스스로를 구하고 있다. 회복력, 연대, 그리고 거대한 것이 아니라 조용한 친절과 실천에서 시작되는 변화에 대한 믿음으로 비공식 노동, 경제에 보이지 않는 중심축. 정책 문서에서 비공식 경제는 종종 비규제, 비표준화, 심지어 개발의 장애물로 분류된다. 그러나 현실 속, 특히 해피랜드나 산지 같은 빈곤 지역에서 비공식 경제는 지역 경제의 조용한 중심축이다. 국가 GDP의 34% 이상이 이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노동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단순한 당연이 아니라 위험하다. 해피랜드에서는 새벽부터 노점상들이 자리를 잡는다. 공장 노동자들에게 채소, 과일, 도시락을 판매한다. 이들은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한 저렴한 식품 공급망의 핵심 고리다. 정비공, 물 운반자, 세탁 도우미, 소규모 목수들, 모두 현재 조건 속에서 유연하고 민첩한 서비스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노동계약도, 보험도, 퇴직금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일한다. 실직해도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으며 업무 중 사고를 당해도 보상은 없다. 그럼에도 이들은 버틴다. 정규직이 드물고 진입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현실에서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유연성, 창의성, 끈기는 위기 시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필수품 유통을 유지하고 수백만 가정의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한 것은 바로 비공식 부문이었다. 이제 과제는 이 거대한 노동력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다. 그들을 개발 정책 안에 통합하면서도 그들의 유연성을 잃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행정적 강제에 의한 공식화가 아니라 인정, 실질적 지원,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 그들이 조용히 경제의 무명 영역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말이다. 이제 그들을 2차적 존재로 취급할 때가 아니다. 경제 및 복지 정책은 사무실 밖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길거리 상인, 수리공, 이동식 이발사는 단순한 비공식 노동자가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사회를 유지시키는 이들이다. 공동체 관광, 문화를 가치로 바꾸다. 산지는 한때 개발의 변방으로 여겨졌던 해안 지역이었지만 이제 공동체 기반 관광의 유망한 길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 수입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라져가던 문화 가치를 되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코코넛 나무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목조 가옥들은 이제 지역 삶을 체험하고 싶은 여행객들을 위한 따뜻한 홈스테이 공간이 되었다. 산지의 홈스테이 모델은 지역 생활과 단절된 고립된 리조트와는 다르다. 이곳에서는 관광객이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부가 된다. 지역 시장에서 장을 보고 호스트 가족과 함께 식사를 만들며 마을 축제에 참여하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노인의 이야기와 조 ABC를 막 배우는 아이의 말을 함께 듣는다. 이런 진정성 있는 교류 속에서 방문객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교육, 감동, 여행 안내서로는 결코 전할 수 없는 살아있는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산지의 공동체 관광은 또한 세대를 이어 정체성을 보존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젊은이들이 외지인들이 전통 요리와 옛 관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볼 때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다. 이는 과거와 현재, 미래 간의 긍정적 관계를 회복시킨다. 문화는 더 이상 역사의 짐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풍요롭고 자랑스럽게 만드는 자산이 된다. 따라서 공동체 관광은 단순한 서비스 산업이 아니다. 한때 잊혀졌던 장소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장기적 발전 전략이다. 숫자나 보고서가 아니라 마음 깊이 울리는 체험을 통해서 말이다. 빛의 등불이 된 교사들. 사회 변화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종종 대규모 프로그램이나 막대한 투자를 떠올린다. 그러나 산지나 해피랜드 같은 지역에서는 가장 깊은 변화가 익명의 개인들, 마을 교사, 이웃 리더, 소규모 단체의 자원봉사자로부터 시작된다. 이들은 수십억 예산도 언론 전략도 없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지닌다. 사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양철과 폐목으로 만든 교실에서 아이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금이 간 칠판에 글을 쓰는 곳에서도 이 교사들은 지치지 않고 수업을 계속한다. 이들은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걸 알지만 결코 기대치를 낮추지 않는다. 오히려 매 수업마다 조용히 믿음을 심는다. 교육만이 빈곤의 굴레를 끊을 수 있는 열쇠라고. 많은 교사들은 자기 돈으로 공책을 사주고 낮에는 일하는 아이들을 위해 야간 수업을 열며 집집마다 찾아가 부모를 설득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 한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다. 소명이다. 그리고 이들의 변함없는 존재는 한 세대 전체의 영감이 되었다. 이들의 성공은 시험 점수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들이 지킨 꿈, 학교에 남은 아이들, 나중에 자라 돌아와 희망의 불씨를 이어가는 어른들로 측정된다. 이들은 보여준다. 불의와 빈곤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도 작은 빛들이 존재하며 그 빛이 오래 비춘다면 공동체 전체를 비출 수 있다는 것을. 바야니안, 우리를 잇는 보이지 않는 실. 필리핀에서 바야니안은 단순한 문화 개념이 아니다. 공동체를 살아있게 하는 원리 그 자체다. 이는 명령이나 계약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연대의 정신이다. 자신도 부족함 속에 있어도 다른 이를 책임지는 마음. 산지에서는 폭풍이 가족의 지붕을 날려버리면 이웃들은 누가 도와줄까가 아니라 언제부터 고칠까를 묻는다. 청년들은 자재를 옮기고 노인들은 식사를 준비하며 모두가 힘을 모은다. 보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은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바야니아는 학용품을 나누고 공동 부엌을 운영하며 귀한 일자리를 공유하는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이 작은 행위들이 사회적 회복력의 중심축이며 어떤 정책이나 돈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기반이다. 개인주의, 경쟁, 물질 압박으로 점점 더 나뉘는 세상에서 바야니아는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사회는 규칙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연민으로 지탱된다는 것을. 이는 필리핀의 가치일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모델이다.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를 구하는 건 서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청년의 힘, 변화를 이끄는 촉매. 청년을 잇고선 어떤 사회도 진정한 진보를 이룰 수 없다. 산지처럼 자원이 부족하고 고액의 교육 기회가 제한된 지역에서 아동과 청년에 투자하는 일은 도덕적 의무일 뿐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그리고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때 부담으로 여겨졌던 아이들이 이제는 변화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 장학금, 체험학습 프로그램, 국내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통합교육을 접하고 있다. 이들은 시험을 통과하는 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분석하며 무엇보다 자신이 해결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환경 캠페인, 교육 프로젝트, 청년 주도 지역 개발 네트워크들이 청년들의 힘으로 피어나고 있다. 청년을 지원하는 일은 단순히 학교에 보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들에게 목소리를 주고 실수하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NGO만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신뢰, 인내, 격려가 필요하다. 오늘날 산지의 학생들이 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운영하거나 해피랜드의 한 소녀가 국제 포럼에서 아동 권리를 외칠 때 그 누구도 이 세대의 힘을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희망이기 때문이다. 내일의 희망이 아니라 오늘의 지금의 희망. 이동진료, 경계를 넘는 의료. 산지나 필리핀 전역의 산악 지역처럼 가장 가까운 보건소까지 수십 킬로미터 험난한 길을 가야 하는 지역에서 기본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지리적, 교통, 인프라 장벽이 수백만 명을 국가 보건 시스템 밖에 방치했다. 하지만 의료 장비와 약품, 헌신적 의료 인력이 탑재된 특수 차량, 이동 진료 유닛이 그 흐름을 바꾸고 있다. 이동 클리닉은 움직이는 병원처럼 좁은 골목과 흙길을 달려 공동체 중심부에 도달한다. 이들은 건강검진, 약 배포, 혈압 측정 등 기본 진료뿐 아니라 정기 예방접종, 산정검진, 산후관리, 만성질환 응급처치까지 제공한다. 유아 사망률과 영양실조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 이동 유닛이 다음 세대의 생명줄과도 같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차량들이 양만이 아니라 지식과 인식을 함께 전한다는 것이다. 보건 인력은 위생, 영양, 육아, 질병 예방에 대한 교육 세션을 진행한다.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공동체의 건강인식을 바꾸는 강력한 계기가 된다. 의료 불평등이 세계적 과제로 남아있는 이 시대에 이동의료는 당위 처방이 아니다. 형평성의 상징이다. 건강권은 우편번호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상기이다. 그리고 그 바퀴가 계속 굴러가는 한 더 많은 생명이 구해지고 더 많은 공동체가 건강한 미래에서 희망을 다시 찾을 것이다. 의사가 그랩처럼 찾아오고 백신은 대기시간 없이 약은 무료 배달, 이게 산지다. 반면 나는 두통만 와도 수은 역행이라 치지. 당신의 건강 플랜이 생강차 플로 긍정 바이브라면 댓글로 외쳐보자. 헬스 트럭 한 장 주세요. 쉼터에서 집으로. 많은 빈곤 지역에서는 집이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단지 햇빛과 비를 막아주는 임시 방패에 불과하다. 비닐천, 폐목재, 녹슨 철판으로 지은 임시 거처는 자연재해에 취약할 뿐 아니라 수백만 명, 특히 여성, 아동, 노인을 지속적인 불안과 위험에 내몰고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 세네갈, 그리고 최근 필리핀의 저소득 지역에 퍼지고 있는 지역 자재 기반 공동주택 모델이 보다 인간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유연성이 낮은 대규모 주택 프로젝트를 기다리는 대신 주민 스스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비영리 단체와 지방정부의 기술적 지원을 통해서 사용되는 자재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압축된 흙, 대나무, 적층 대나무, 전통 모르타르, 건조된 집. 이는 비용 효율적일 뿐 아니라 지역 건축을 보존하고 환경 영향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 주민이 직접 벽돌을 쌓고 벽을 세울 때 단순한 집이 아니라 자율성과 존엄을 되찾게 된다. 생활 환경의 개선을 넘어 이 모델은 공동체 유대를 회복하는 데도 기여한다. 각 집은 한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친척, 친구들이 함께 지어간다. 이 연대의 정신은 도시화의 물결 속에 가려졌던 공동 가치를 다시 일깨운다. 또한 기본적인 건축 훈련 프로그램은 새로운 직업 기술을 제공하며 장기적 생계 기회를 넓힌다. 취약한 움막에서 튼튼한 집으로 지역의 손으로 세운 벽에서 문화유산 보존까지 공동체 주택 이니셔티브는 집이야말로 자율성과 회복력, 희망이 피어나는 출발점임을 보여준다.
거처가 더 이상 임시 방편이 아닌 진정한 안식처가 될 때 사람들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쓰레기에서 승리로 침묵에서 강인함으로 산지와 해피랜드는 보여준다. 진정한 변화는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울릴 수 있다고.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까? 파그파그에 도전을 해볼까? 맹그로브 미션에 함께할까? 산지 홈스테이에서 하룻밤 묵어볼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을 울렸나요?